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를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클라우드 기반 앱 현대화를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간이니만큼 앱 현대화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귀에 쏙쏙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 체크리스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퀘스천 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 현대화란 무엇인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온다고 하면 뭔가 어떤 동기가 새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동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안도 높이고 장애도 보건성도 높이고 운영성도 높이고 또 확장성, 가용성도 있고 배포도 자동화되는 뭔가 꿈같은 애플리케이션, 그런 디자인을 원하는데요. 이런 걸 이제 앱 현대화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런 앱 현대화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앱 현대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앱 현대화의 어떤 원인은 현재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민첩성을 높여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 효율화 그리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중요한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의 분석과 통찰력도 확보를 하고 비즈니스와 IT도 통합을 하고 지금 현재 같은 그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클라우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변환할 뿐만 아니라 14개월 내에 600개 이상의 워크로드를 옮기기도 했고요. 뉴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있는 56개의 데이터 센터를 6개로 통합을 하고 75%의 그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전력 기업인데요. 이 에너리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 9개월 만에 5,500개의 가상 서버를 이전하고 비용도 50% 이상 절감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중심 아키텍처를 본다고 하면 인프라부터 운영 환경,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을 기존의 물리적인 장비에 직접 우리가 인프라 팀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하나의 통으로 된 모노리스크 애플리케이션에다가 모든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또 회사 내에 있는 시스템은 인하우스로 업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지보수가 사실 쉽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요구 사항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그런 구조의 변화의 양상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냥 항상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언젠가는 폐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아웃소싱을 하거나 구매를 하는데 최근에는 SaaS형 서비스, 소프트웨어 에이즈 서비스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AWS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거죠. 대개 리호스트 또는 리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그 아키텍처 구조 또는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겨올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한 10% 정도는 리팩토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우리가 실험적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좀 부담이 적은 서비스부터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리팩토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변화하게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그 앱 현대화 패턴을 현재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기존의 물리 서버는 가상 서버 환경으로 리호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고 있던 플랫폼형 서비스들은 다 관리형 서비스로 리플랫폼으로 변경을 하고 또 현재 모노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또는 서버리스로 리팩토링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인하우스 애플리케이션 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은 SaaS형 서비스로 리퍼처스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프리미티브 또는 풀리 매니지드 또는 서버리스형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시간 및 투자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라우드 기반의 프리미티브, 풀리 매니지드, 서버리스라는 이 서비스들은 어떤 것인지를 잠깐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빔밥을 만약에 만든다고 쳤을 때 각각의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재료들을 내가 먹고 싶은 재료 넣고 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용 서비스를 이제 프리미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조금 그래도 이미 완성된 음식들을 만약에 주어서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최소화하고 인프라 설정 운영이나 백업 보건 같은 것들은 이제 AWS에 위탁하는 서비스를 풀리 매니드형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아예 이런 서버 관리도 필요 없어. 나는 프로그램 코드만 업로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하고 싶어. 그러면 서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프로그램의 관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서버리스형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프라미스 대비해서 프리미티브, 풀리 매니드 서버리스형 서비스는 AWS가 하는 일과 고객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프라미스에서는 보안 접근부터 해서 물리 장비 설치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 용량 설정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됐지만 물리적 장비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가상 서버로 옮김으로써 프리미티브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또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해서 인프라 설치 운영이나 소프트웨어 설치 운영들을 AWS에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용성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연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AWS에 맡김으로써 프로그램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서버리스 환경을 쓰거나 이렇게 선택적으로 우리가 운영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AWS 서비스로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 우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서버에 다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프리미티브인 경우에는 이제 EC2라고 하는 우리 가상 서버 환경에다가 MySQL 설치하거나 아니면 RabbitMQ 같은 걸 설치하거나 아니면 텐서플로우를 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로 오면 일래스틱 빈스톡이라든지 일래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또는 EKS 같은 매니지 서비스를 컴퓨팅에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RDS 또는 오로라 같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AWS가 어느 정도 처리해주는 풀리 매니지 서비스를 각 분야마다 다 만들고 있습니다. 또 서버리스 환경에 오면 컴퓨팅 환경을 예를 들면 컨테이너 환경인 경우에는 파게이트 또는 프로그램 코드인 경우에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서버리스 환경에서 배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도 오로라 서버리스 같은 RDB 서비스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다이나모DB 같은 NoSQL 같은 것들은 서버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버 없이도 우리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레거시 윈도우 앱을 현대화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으로 해볼지 잠깐 살펴볼게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SQL 서버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리로케이트, 리호스트 방식을 쓴다고 하면 EC2에다가 윈도우를 깔고 또는 SQL 서버를 설치해가지고 바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바로 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코드 변경도 없고 그냥 기존의 서버 환경을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좀 쉽게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리플랫폼을 한다고 치면 이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ECS나 EKS, 즉 컨테이너 환경 또는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RDS 같은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쓰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리팩토링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NET 환경을 .NET 코어 같은 오픈소스 환경으로 바꾸고 그걸 이제 람다 함수로 변경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도 오로라 서버리스 또는 다이나모DB 같은 걸 통해 가지고 DB 환경도 손쉽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앱 현대화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로도 이전을 할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를 통해서 그 삼성 어카운트, 즉 여러분들이 갤럭시 폰을 쓰시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계정 DB.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마존 오로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18개월 만에 옮겼고요. 11억 개의 그 사용자 데이터를 쉽게 그 오로라 포스트그레 SQL로 옮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앱 현대화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프라 구조부터 운영 환경,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AWS 클라우드로 이렇게 리프트 앤 시프트, 즉 바로 리플랫폼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아주 높은 비용 효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트래픽 기반의 그 가상 서버 사이징을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쓴다고 하면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고요. 또 그 단계를 넘어서
서버리스 아키텍처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변경을 한다면 우리가 비용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앱 현대화 정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이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WS에 한 1000개 정도 되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AWS 쓰기 전과 쓰기 후에 전체 인프라 비용의 절감률이 한 20% 정도, 19%, 그리고 전체 사용자당 비용 절감률은 한 27%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AWS로 옮긴 규모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높은 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1000개 이상의 사용자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경우에는 42%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옮기면 옮길수록 더 높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드몬드의 어떤 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에드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자동차 렌트를 해주는 회사인데 5년간의 전체 TCO를 생각을 해보니까 약 한 70% 정도 절감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 뭐 물리적인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을 다 운영하던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고 비용 절감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앱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5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개발 문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명드릴 때 제가 아마존닷컴의 예를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1995년도에 아마존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는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큰 덩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검색 서비스, 장바구니 서비스, 주문 결제 서비스들이 다 한 통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개발자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코드 업데이트를 하고 개발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객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는데, 다른 팀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2000년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쇼핑몰에 있던 모든 기능들을 다 쪼개서 각자 서비스 팀들이 각자의 서비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게 하고, 각 서비스들은 API로 서로 호출하게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각 서비스들을 투피자 팀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작은 팀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 투피자 팀이라고 하는 것은 피자 2판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14년도에 들어와서는 아마존의 서비스 구조가 약 한 수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갖게 됐고요. 수천 개의 투피자 팀이 다양한 서비스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존닷컴에 첫 화면에 들어가시면 그냥 단순히 한 페이지 딱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백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호출이 돼서 그 첫 화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이 약간 문제가 되더라도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지거나 예를 들어서 장애가 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떤 효율성 있는 구조로 바뀌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유용한 코네이 법칙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좋은 아키텍처를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에 닮아간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네, 굉장히 좀 섬뜩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키텍처와 좋은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일하는 방식 또는 업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의 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능별로 따로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API로 서로 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디자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서비스 기능들을 분리해 놓음으로써 각 서비스가 원하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인프라 관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서버리스 환경으로 가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또 각 서비스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벤트 기반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배포와 서비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장점 덕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부터 해서 한국의 우아한 형제들,
이런 삼성전자까지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전환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시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최대한 서버리스로 구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AWS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버리스로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각종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WS 람다, AWS 스텝 펑션, API 게이트웨이, SQS, SNS 같은 메시징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터 스토어도 RDB부터 NoSQL 그리고 GraphQL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개발 도구도 많이 있어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그리고 코드스타, 엑스레이 같은 개발 도구들,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개발 환경에 이 서버리스 환경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파이참이라든지 인텔리제이라든지 VS 코드 같은 데서도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모바일용 AWS 앰플리파이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오픈소스형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들도, 프레임워크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아키텍처 대비해서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어떤가 잠깐 살펴보면요. 전통에 우리가 3티어로 만들어져 있는 아키텍처를 서버리스로 본다면 각각의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고, 람다 코드가 이벤트로 또는 컨테이너 형태도 이벤트로 우리가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이벤트 환경으로 셋업을 하면서 프론트엔드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구조는요, 굉장히 유명한 레고샵에서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서버리스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레고 구매 고객이 주문을 시작하면 거기에서 나온 이벤트를 통해서 로그인, 장바구니, 배송, 지불, 주문 이런 모든 절차들을 이벤트로 처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이벤트 브릿지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인프라를 코드 기반으로 운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낯서실 텐데요. AWS의 모든 그 서비스들은 다 가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프라들을 우리가 코드로 짜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버리스 함수인 경우에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활용하면 보시다시피 람다 함수를 정의를 하고, 또 API 게이트웨이를 정의를 하고, 다양한 DB 테이블을 정의를 함으로써 이렇게 선언적으로 코드를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AWS 클라우드 디벨로퍼 킷이라고 하는 CDK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면 타입스크립트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자바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손쉽게 코드로서도 인프라를 셋업을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아마존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에다가 람다 함수를 트리거하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S3 버켓을 만든다거나 람다 함수 이벤트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속적 통합 배포, 즉 CI/CD 방식으로 민첩하게 배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존 모노리틱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과정을 보면요, 모든 개발자가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드, 테스트, 릴리스, 모니터링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배포 주기도 계속 길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본다면 각각의 개발팀들이 각자의 자기들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빌드, 테스트, 배포, 모든 배포 주기가 굉장히 짧게 되고, 또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겠죠. 근데 문제는 각각의 팀들이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 과정의 모든 도구들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손쉽게 이런 배포들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속적 통합 또는 배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소스 코드부터 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 모니터링에 해당될 때 각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AWS 코드 커밋이라고 하는 소스 레파지토리, 코드 빌드라고 하는 빌드 서비스,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배포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라고 하는 배포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기반의 코드를 짜고 그것을 빌드 도구, 배포 도구를 활용하면 소스 코드 개발부터 해서 배포까지를 완전 자동화해서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클라우드 기반 CI/CD를 통한 앱 배포를 하게 되면 코드 변경 실패율도 낮아지고 또 커밋에서 배포까지도 속도도 빠르게 하고 더 빈번하게 배포할 수 있고 새로운 기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 아크 퍼블리싱이라는 CMS 플랫폼을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여 개의 고유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간당 50회 이상의 배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빨리빨리 배포할 수 있는 장점을 통해서 독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통찰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더 빨리 식별할수록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측정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경고, 알림을 받고 그리고 가시성을 확보하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자원 및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위한 서비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인 경우에는 클라우드 리소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이라든지 성능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운영상에 대한 통합 보기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AWS 엑스레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를 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병목 현상을 찾거나 아니면 근본 원인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슬로우 커리가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내부 속성, 반응, 속도 이런 부분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병목 문제가 생기는지를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AWS에는 이 로그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캡처를 하고요. 또 하이오스는 데이터를 도형량으로 S3나 아니면 다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에다가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실시간으로 SQL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애널리틱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캡처부터 해서 로그 시각화, BI 분석을 할 수 있는 카프카 매니지 서비스와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 그리고 퀵사이트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파트너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스플렁크나 데이터독 같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로그 분석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앱 현대화를 위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살펴봤거든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으로 개발을 하고 또 서벌리스로 구성을 하고 또 코드 기반 인프라를 운영하고 지속적 통합 배포로 애플리케이션의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모니터링까지 이 5가지는 오늘 앱 현대화를 위한 이 전체 온라인 세미나에서 계속적으로 나올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또 앱 현대화를 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화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WS의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도구들 또는 파트너를 연계해 드린다거나 POC가 필요하시다면 AWS 크레딧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교육,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까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이 MAP 서비스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원하신다면 이 QR코드를 꼭 눌러보셔가지고 기술 백서라든지 아니면은 고객 사례, 각종 동영상, 문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디지털 교육도 있거든요. 서벌리스, 컨테이너, 개발적 도구에 대한 각종 교육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라이브 실습, 그리고 이제 공인 인증 교육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앱 현대화 개발 특집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